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랩 세미나 발표를 맡은 김근우라고 합니다. 이번 랩 세미나에 소개드릴 논문은 제목은 이제 Semantic Cameras for 360 Degree Environment Perception in Automated Urban Driving이라는 TITS 2023년에 이제 기재된 논문입니다. 이제 저자들은 이제 그 루마니아의 클루자 나포카 공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목차는 이제 논문의 순서를 따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입니다. 이 논문에 대한 동기 모티베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대부분 이제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면서 이제 많은 그런 사회적이나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인 많은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런 자율주행차가 이제 사람이 운전한 것보다 만약에 상용화 될 경우에는 더 효율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런 자율주행차 연구가 완료가 된다면 이런 교통혼잡이나 이런 사람의 휴먼 에러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이제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카쉐어링과 같은 그런 이 활발하게 여겨지면서 이제 뭐 운전을 할 줄 모르던 그런 인구에 대해서도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더 이점이 많아진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자율주행을 위해서 많은 제약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약들을 이제 한번 해결해보고자 H2020 European UP Drive Project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이제 이런 자율주행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표하는 거는 이제 안전하게 그런 내비게이션, 그 도심 지역에서 내비게이트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파킹, 주차를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있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그냥 오픈된 환경에서 하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이제 4년의 시간 동안 이제 30km/h의 속도 제한 구역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UP 드라이브 프로젝트의 저자들이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이 목표를 세운 것이 이제 그런 도로의 인프라스트럭처나 이제 움직이는 다이나믹 오브젝트를 하는 것인데 이때 이 디텍트의 성능은 하이 어큐러시여야 되고 이제 정해진 그런 제한된 그런 하드웨어 리소스에서도 매우 빠른 그런 프로세싱 타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텍트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자들은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카메라를 5대 달고 이를 이제 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파노틱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모두 수행을 해서 이제 360도로 차량 주위에 있는 모든 물체들을 이제 디텍트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수행하겠다라는 것이 저자들의 생각입니다. 이제 컨트리뷰션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논문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UP 드라이브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이제 작성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실용적인 관점에서부터 데이터 수집부터 네트워크 설계 그리고 이제 학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주행차용 소프트웨어를 통합해서 이제 탑재까지 이제 첫 번째 논문이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동한 만큼 이제 하이 어큐러시하고 로우 인퍼런스 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차량에다가 디플로이도 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에다가 통합도 시켜서 디플로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제 많은 그런 실험 또한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저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면 뒤에서도 말할 텐데 이제 이 카메라를 5대 쓰는데 4대의 PCI 카메라랑 그냥 전면부에 이제 노멀 피놀 60도의 FOV를 갖는 이제 피놀 카메라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PCI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 수 있는 그 유효한 그런 거리가 짧아가지고 제대로 된 이제 그런 사람이나 그런 보행자들에 대한 이제 디텍션이 멀리 있는 보행자들에 대한 디텍션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제 카메라를 추가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related works입니다. 여기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그멘테이션을 semantic segmentation, instance segmentation, panoptic segmentation 세 가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related works도 세 가지를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짧게 이 논문에 관련된 related works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딥랩입니다. 딥랩은 이제 기존에 있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이제 각각 제시를 함으로써 높은 성능을 가져온 논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제 여러 개 쌓으면서 이런 피처 맵들이 이제 크기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이제 어트로스 컨볼루션 또는 이제 흔히들 이제 다이레이티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이를 이용해서 해결한다던가, 아니면 같은 클래스라도 이제 크기가 다양할 수 있는데 이를 이제 그런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 같은 이제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등의 이제 솔루션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ERPNet입니다. 이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컨볼루션 레이어를 여러 개 쌓으면서 이제 문제점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디그레데이션 프로블럼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1D non-bottleneck residual 모듈을 제안을 합니다. 이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3x3 컨볼루전을 3x1 컨볼루전이랑 1x3 컨볼루전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원래는 파라미터가 9개에서 6개로 줄으면서 이제 33% 정도의 파라미터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당연히 메모리도 에피션트해질 거고 조금 더 패스트한 그런 인퍼런스입니다. 오타인데요. 네, 좀 더 빠른 그런 수행 속도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도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할 때 이 ERF넷이 가지고 있는 이 ERF넷이 또 인코더, 디코더의 간단한 그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간단한 구조로 빠르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자율주행에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ERF넷을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이제 마스크 RCNN 기반의 방법이 가장 유명한데요. 이는 이제 그냥 2스테이지의 오브젝트 디텍터인 faster RCNN을 이제 에다가 마스크 프리딕션 헤드를 이제 붙여가지고 확장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캐스케이드 RCNN이나 로컬 네트워크, PANet 등과 같은 이제 여러 이제 모델이 나와 있는데, 이런 모델들은 다 이제 하나같이 좀 낮은 인퍼런스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리얼타임 프로세싱이 필요한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좀 사용하기 힘들다라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저자들은 이제 2스테이지로 작동하는 이런 네트워크 구조에서 이제 구조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원 스테이지로 작동하는 그런 모델들 중에서 레티나 마스크라는 이제 레티나넷에 그런 마스크 그 헤드를 붙인 그런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티나넷 마스크 모델 또한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모델로 이제 저자들이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노틱 세그멘테이션인데요. 파노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개념부터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크게 이제 분류를 things랑 stuff로 나뉘는데요. things는 이제 그냥 instance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나 자동차 이런 이제 셀 필요가 있는 그런 물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tuff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노틱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에 대한 이제 클래스랑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각각의 아이디를 부여하는 작업을 말하고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그런 걸 상관없이 그냥 모든 픽셀에 대해서 이제 그 레벨링을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노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이제 인스턴스 아이디를 부여해서 이제 같은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이제 각각 구별을 하는 그런 태스크를 의미하는데요. 기존에 저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기존에 있던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하이 레이턴시로 인해서 저율주행차에는 이제 활용하기 힘들다라고 이제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자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랑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결과를 퓨전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용된 차량에 대한 셋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용된 차량은 이제 크게 라이더랑 레이더 그리고 카메라를 이제 가 장착된 자동차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포커스를 카메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더랑 레이더나 다른 센서들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이 없는 편이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V 185도의 PCI 카메라를 앞뒤 좌우로 이제 4개 설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전면에는 이제 여기에 FOV 60도의 그런 전면 카메라를 한 대 더 설치해서 총 5대의 카메라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메라들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그런 시멘틱 퍼셉션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데요. 이제 크게는 이미지 프리프로세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미지 프리프로세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 프리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디스토션이랑 언와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PCI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왜곡이 있다 보니까 언디스토션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이를 이제 실린더리컬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제 펴게 되는데요. 이 결과가 이제 두 번째 로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로우가 소스 이미지이고 두 번째가 이제 프로세싱이 완료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이제 185도의 그런 PCI 이미지 같은 경우는 160도까지 이제 FOV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60도의 그런 피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언디스토션은 수행하고요. 언와핑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인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제 여기서 이 네트워크들을 학습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자들이 이제 직접 얻은 UP 드라이브 데이터셋이라고 하고요. 이제 아웃도어에서 다양한 그런 환경과 조명 조건에서 이제 촬영한 19,562개의 그런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날씨 그리고 다양한 뭐 렌즈 플레어나 비가 오면서 그런 렌즈 디스토션 또는 이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서 3계절 동안 이제 다양한 도시의 이런 풍경을 담았고요. 그래서 세미 오토매틱 어노테이션 툴을 이용해서 이제 어노테이션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세그멘테이션 모델입니다. 크게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그냥 설명드렸다시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ERF넷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ERF넷 같은 경우에는 인풋으로는 이제 언디스토션하고 언와프된 이제 그런 이미지들 트레인이랑 인퍼런스 타임 모두에다가 이제 사용하는 편이고요. 이제 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1280x640으로 이제 이미지를 크롭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그런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 된 게 아니라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으로 이제 프리트레이드 된 그런 네트워크에서 이제 학습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레티나 마스크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레즈넷 50 기반의 백본에다가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이후에 이제 마스크 헤드를 붙여가지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파노틱 세그멘테이션인데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결과랑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퓨전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본다면 이제 그 각각의 세그멘테이션 결과들이 이제 가장 왼쪽에 나타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결과 이제 차량의 앞쪽이랑 뒤쪽이 살짝씩 색깔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앞쪽은 차량으로 분류가 됐고 뒤쪽은 트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이 한 이 정도 있는데 조금 더 삐져나와서
세그멘테이션이 되었고,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그런 두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먼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된 결과를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다가 이제 매칭을 합니다. 이때 매칭을 할 때는 이제 이런 배경 같은 경우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된 라벨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지워버리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필링을 통해서 이렇게 남는 구간에 대해서 이제 필링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필링은 Breadth First Search Region Growing Algorithm이라고 이제 흔히들 BFS Region Growing Algorithm이라고 불리는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접한 그런 아이디를 가져와서 이 테두리를 안쪽을 채우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람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아이디가 하나도 없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그냥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결과를 그대로 들고 와서 인스턴스 아이디까지 같이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과정을 마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도 이제 원래는 에러가 살짝 있었던 편인데 에러를 해결하게 되었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도 이제 에러가 살짝 있었는데 에러를 수정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그런 방식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제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트워크 인테그레이션 앤 디플로이먼트인데요. 이렇게 이제 만든 모델을 그런 전기차 또는 이제 자율주행차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이런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라는 ADTF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각 자동차에서 얻는 데이터들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네트워크들을 이제 인테그레이트 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요. 이때 이제 인테그레이트 할 때는 이제 파이토치 기반의 모델을 저자들이 개발을 하였는데, 이때는 이제 커스텀화해서 이제 CUDNN 베이스드 프레임워크를 이제 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그 파이토치나 이제 이런 최적화를 위한 뭐 텐서RT와 같은 이제 최적화 엔진 같은 거를 이제 다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커스텀을 수행을 하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최적화 같은 걸 작업을 위해서 이제 이 네트워크를 크게 백본, 그리고 핸드 크로치 오퍼레이션, 그리고 마스크 프리딕션 헤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각각 최적화를 하여서 이제 탑재를 하였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사실 데이터셋이 이제 저자들이 이렇게 글로만 설명을 하고 이미지는 이제 같이 첨부를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거 이제 저자들이 논문에다가 실어놓은 이 세그멘테이션 된 결과를 이제 그림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결과도 시각적으로는 이제 꽤나 잘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이제 결과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텐서RT를 사용하였을 때의 성능에 대해서 이제 나타낸 실험 결과인데요. 이제 커스텀 CUDNN 베이스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파이토치를 사용해서 모델을 돌렸을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텐서RT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플로팅 포인트 30이나 인트 8로 퀀타이제이션을 했을 경우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런 파이토치에서 이제 모델 입력 이미지가 1280x640으로 인풋 이미지를 넣었을 경우에는 MIOU가 이제 67.87, 그리고 인퍼런스 타임이 38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자들은 38 정도는 이제 너무 느리다라고 해서 자율주행차에 쓸 수 없어서 이를 줄일 방법을 이제 고안을 하는데요. 먼저 처음에 한 방법이 이제 인풋 사이즈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512와 256으로 줄일 경우에는 이제 MIOU는 한 3% 정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인퍼런스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배보다 더 많이 50% 정도 이제 더 감소를 하는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텐서RT를 통해서 양자화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제 입력 사이즈를 1280x640으로 그대로 유지하게 되더라도 이제 정확도를 기존보다 입력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는 것보다 덜 깎으면서 이제 인퍼런스 타임은 더 빨라지는 그런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이런 텐서RT를 이용해서 인트8로 양자화하는 한 모델을 이제 채택을 하였고요.
다음은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이제 네트워크 결과인데, 이게 4년 동안 이제 진행한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진행한 프로젝트가 아니라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서술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저자들이 기존에는 마스크 RCNN 베이스드의 모델을 시험을 해봤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결과가 이제 테이블 2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정확도랑 인퍼런스 타임이 이제 171 밀리세크, 그리고 입력 이미지 레졸루션을 줄일 경우에는 68 밀리세크로 나타나는데요. 이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레티나 마스크 같은 경우를 사용해서 이제 양자화를 수행할 경우에는 이제 정확도는 더 이제 그 MAP 마스크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입력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면 6% 정도 이제 감소하는데, 그냥 양자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한 1% 정도의 MAP를 감소하지만, 이제 인퍼런스 타임은 이제 2배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저자들이 이 모델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입력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인퍼런스 타임이랑 이제 정확도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어블레이션 스터디 느낌으로 이제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입력 이미지 사이즈가 이제 줄어들 경우에는 이제 정확도가 더 줄어들면서 이제 시간도 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각 세그멘테이션을 그 세 가지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도랑 그리고 시간, 인퍼런스 타임에 대해서 이제 나타낸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할 경우에는 MIOU가 이제 65.1% 정도 되는데요. 65.9%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프론트 이미지만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고요. 만약에 이제 PCI 이미지 4개를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65.1%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파놉틱 퓨전을 통해서 이제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의 정보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반영할 경우에는 약 66.8% 정도로 이제 한 1% 정도 이제 MIOU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제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또한 이제 0.3% 정도 이제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D 그런 퍼셉션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인퍼런스 타임에 대한 표인데요. 이제 총 157ms, 한 0.15초 정도가 이제 전체 과정에서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거의 마지막인데, 이거는 이제 그 전면에 60도짜리 이제 피놀 카메라를 달았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시각화된 증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PCI 이미지고요. 동일한 이제 뷰를 보고 있는 그런 60도짜리 전면 카메라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해당 자동차가 아주 조그맣게 나타나 있는데, 이제 60도짜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꽤나 크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PCI 이미지만 사용해서는 멀리 있는 물체들을 다 포착해서 그런 자율주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이제 보행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행자가 있는데, 이제 PCI 이미지에서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PCI 이미지로는 힘들어서 그런 피놀 카메라를 부착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마지막인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세그멘테이션 모델과 이제 여기서 제안한 세그멘테이션 모델에 대한 비교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비교 대상은 시티스케이프 밸리데이션 셋이고요. 이제 저희 이 논문에서 제안한 그런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결과가 사실 살짝 모호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는 이제 레졸루션이 기존에 비해 그 위에 있는 모델들에 비해서 절반씩, 가로 세로가 절반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 실험 결과에서 레졸루션을 감소시킬 경우에는 정확도랑 인퍼런스 타임이 모두 다 낮아지는 그런 것을 이제 여러 차례 보였는데요. 이제 이렇게 레졸루션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다, 2배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정확도 면에서도 이제 대부분 다른 모델에 비해서 다 낮은 편이고, 인퍼런스 타임도 이제 이걸 대충 이걸 두 배를 할 경우에는 130ms가 나오는데, 뭐 프로토타입 파놉틱 117ms보다 이제 못 미치거나 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논문이 주제는 이제 2D perception 시스템으로 잡았는데, 컨트리뷰션 앞에서 말씀드린 컨트리뷰션을 볼 경우에는 이제 차례차례 데이터 수집부터 그런 그 자율주행차 운행까지 이제 한 거를 컨트리뷰션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네트워크의 성능보다 네트워크를 어떻게 좀 인퍼런스 타임을 줄이고 최적화하고, 그래서 이걸 탑재해서 그 실제 자동차에 적용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논문이 게재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컨클루전은 이제 이 저자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으며, 이제 그 4년 동안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밝히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처음부터 데이터 수집부터 네트워크 설계,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의 탑재까지 한 그런 논문으로서 이제 하나의 논문으로서 이제 완성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쉬운 점은 이거에 대한 이제 메인 그런 주제를 이제 2D perception으로 잡으면서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뭐 시각적 자료가 없다던가, 아니면 이런 그런 차량에 대해서 탑재를 해서 주행을 했다라는 게 이제 꽤나 중요한 사실 같은데, 그런 실제 주행에 대한 자료 같은 게 없다라는 점이 이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